자, 오늘은, 지난 첫 시간으로 협상학 공부했고, 비즈니스 공부했고, 오늘은 마케팅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마케팅.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케팅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또 마케팅 부분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마케팅 하면, 우리 한 선생님 왜 사진만 카메라만 안 켜셨네? 지금 이제 이 팬데믹 시대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 이런 데가 이제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마케팅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 무엇이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우리 정준 변호사님 미국에 계시고 우리 또 김 교수님 중국에 계시지만 옛날에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발달한 게 무엇이냐면 이 마차 배달이었습니다. 그러시죠? 마차. 이 마차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철로가 놓이면서 이제 대량 운송을 하게 되죠. 대량 운송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운송을 이 미국의 철도 회사들이 운송을 하면서 이 운송을 해주는 일을 이 운수 서비스로 봐야 되는데 서비스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서비스로. 예. 그래서 그냥 하나의 운송이다. 이것을 관가해가지고, 이 미국의 이 철도 회사들이, 위기에, 처했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항공, 운송이 나오면서 항공 운송 회사들은, 우리는 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운송을 서비스하는 거다. 이런 전략으로 다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UPS라든지 이런 다양한 운송 서비스사들이 많이 생겼고, 역시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 모든 회사의 개념이 서비스 개념으로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개념을 바꾼 것이 바로 그들이 마케팅을 알았기 때문에요. 마케팅을. 그래서 이 마케팅은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지만 대부분 이 마케팅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 자, 왜 실패를 할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물 들어올 때 어쩌라고요? 노져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랬죠? 네. 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게 맞을까요? 물이 들어오잖아요. 막 지금 배들이 막 들어오는데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배가 빨리 갈까요? 아니면 전부 어디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통상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그대로 행동하는다는 거죠. 물론 들은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요즘 우리가 이제 이 정보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전부 다 요즘은 유튜버, 너튜버 해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전부 다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가 다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 안 돼요.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강연할 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냥 물 들어올 때 딱 노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근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딪히는 거예요. 물이 막 밀려올 때, 그 배도 밀려가는데 노를 저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배에 전부 다 부딪히는 거죠. 응?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케팅은 뭐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이 노 젓는 사고방식을 깨주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을 틀을 깨야
깨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물이 그럼 밀려오면, 어떻게 하냐, 밀려오면. 그 밀려오는 물에 편승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노력 필요 없이. 왜? 물이 밀어주니까. 예. 이게 순환계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순환계통. 예? 순환계통.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부터. 우리 진짜 많이 들었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우리 김 교수님 많이 들었죠. 계시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엄시원, 우리, 금님, 예. 어떻게 주로 긍정적으로 사십니까? 전가요? 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한사님, 한대표님? 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장님 너무 죄송합니다만 소리가 네. 약간 클리어하지 않게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약간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소리가 어떠세요? 울려서 조금 정확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만요. 이 오디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다른 줌으로 들어가서 이 오디오를 끄고, 네,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자, 이제 좀 괜찮은가요? 이제 좀 괜찮은가요? 아까 자, 이제 좀 괜찮은가요? 말씀을 네, 소리- 죄송한데 조금만 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좀 어떤가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까? 예, 아까보다는 좋아졌어요. 예. 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살 때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법칙이 과연 성공의 법칙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긍정적인 법칙을 좋아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모든 만사를 불가항력적인 것까지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예예요. 예.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 제가 달리기 선수인데 너무 항상 1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이죠. 1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1등을 하니까 뭘 하냐면 뭘 안 하겠어요. 노력, 뭘 안 하죠? 1등을 하니까? 연습을 안 해요. 그렇죠. 연습을 안 하죠. 예. 연습을,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1등을 하니까요. 연습을 안 해도 항상 1등 하니까. 항상 1등을 하니까 너무 긍정적이죠. 예. 그런데 2등 하는 친구는 나는 왜 항상 2등을 하지? 나는 왜 항상 2등해? 나는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왜 항상 2등을 하지?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2등의 친구는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연습을 해서 저 1등하는 친구를 따라잡아서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의 법칙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긍정의 법칙과 부정의 법칙을 잘 믹스를 해서 살아야지 너무 긍정적인 거, 안 되는 거, 그래 잘 될 거야. 모든 거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응?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케팅도.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보면,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이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예, 마케팅.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대표님, 마케팅이 뭐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건을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건을 사는 것. 그게 마케팅이다. 하게 오케이. 만드는 자, 것. 예. 하고 싶게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만드는 것. 정 변호사님. 예. 저도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을 소비자들이 와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세일즈하는 과정들을 마케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금 대표님. 글쎄요. 두 분 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제 것을 이렇게 알려서 저의만의 것을 알려서 저의 그러니까 사업이라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 교수님. 네, 저희 상품을 시장에다가 팔려고 기획하고 팔로를 찾고 광고하고 이런 과정들. 대부분 마케팅을 상품하고 연결을 시키고 제품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면 홍보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케팅하면 광고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그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케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나 상품을 잘 파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50%는 맞는 거고 50%는 제가 많이 준 거예요. 점수를 많이 줘서 50%는 맞고 50%는 틀린 거예요. 자, 잠깐만 자리 좀 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예. 자, 우리 박 대표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엄 대표님도 자리에 다 이제 앉으셨으니까요.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전반적인 디자인하는 것, 사업을 전반적인 것을 디자인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이 지금 피아노 학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학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요. 우리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이제 이것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피아노 학원의 전체 덩어리를 구성하는 거, 그 디자인하는 거, 피아노를 어디다 배치하고 선생님을 뭐 어떻게 데리고 학생들이 와서 몇 시간을 가르치고 얼마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피아노 배치는 어떻게 하고, 그 안에 피아노 안에 그 학원 안에 음향 시설은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출입문은 어떻게 하고, 이 전반적인 시스템, 사업의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나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는 거, 광고하는 거, 사람에게 사람을 데려오는 거, 물건을 사게끔 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철도 회사들이 운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운송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운송이 아니고 뭐라고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뭐 DHL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집 앞까지 갖다 줍니다. 갖다 줄 때 어떻게 친절하게 갖다 주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앞까지 다 갖다 줘요. 굉장히 친절하게 갖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운송 플러스 뭐가 붙었다고요? 서비스. 운송 플러스 서비스. 그래서 운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왜? 서비스는 회사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사업, 나를 위한 사업인가, 고객을 위한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자, 현재,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나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를 위한 사업, 나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다. 없죠? 저를 위해서 하는 에. 사업이라고. 자, 그러면 고객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업하고 있다. 고객을 위해서.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내 삶을 위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고객을 위한 사업인 거예요. 고객을 위한 사업. 네. 그래서 마케팅은 고객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이 성공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마케팅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은 인식의 전환이다. 인식의 전환이다. 네, 인식의 전환이에요. 인식의 전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에 대한 인식이 좀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내 사업은 나의 삶과 나의 가족의 삶과 이웃과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고객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은 뭐냐면 사업의 성과를 올리는 거예요. 사업의 성과를 올리는 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케팅이 우리가 사업이 작든 크든 그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큰 기업이기 때는 큰 마케팅을 하고, 작은 나 혼자 사업하는 때는 혼자 그렇지 않아요. 이 마케팅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론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케팅은 내가 해도 내 이론이고, 큰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해도 그 이론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은 경험되어진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은 경험되어진 과학이다. 네? 이 과학이에요. 네, 이 과학. 그래서 이 마케팅은 수천 년 전부터 활용되어진 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집에 화초 다 있으시죠? 네. 네. 화초 이렇게 자주 물 주십니까? 저는 전혀 아침마다 반응이 없으시니까. 저는 아침마다 줍니다. 물 자주 주시죠? 네. 왜 물 자주 주시죠? 잘 자라라고. 네, 그렇죠. 물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진다든지, 네. 시들시들해진다든지, 이제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거잖아요. 물을 주죠. 왜 물을 준다고요? 파릇파릇하라고. 그렇죠? 파릇파릇하라고 물을 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을 줘서. 자, 마케팅이 뭐냐? 뭐라고요? 경험되어진 과학. 화초에 물 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마케팅은? 화초에 물 물 주는 거. 화초에 물 주는 거예요. 화초에. 이제 마케팅 강의 다 끝난 거예요. 파릇파릇하게 시들시들해지는 그 화초 잎에, 화초 줄기에 물 달라고 화초도 애걸을 해요. 물 달라고 화초도. 물 달라고 합니다. 화초도. 근데 물을 안 주면 화초 이 날개가 쭉 늘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죠. 근데 물을 줘보세요.
지금 여기 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나무들이 막 춤을 추고 있잖아요. 비가 오니까. 이게 파릇파릇하게끔 어떻게 항상 파릇파릇하게끔 물을 주는 거예요. 이 마케팅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파릇파릇하게 물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뜨겁지 않잖아요. 아이고, 마케팅. 아이고, 마케팅 어떡하지? 마케팅 어떡하지? 대부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고민하시죠? 네, 매일 고민합니다. 그러면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뭘만 잘 주면? 물만 잘 물. 주면. 물만 잘 주면 되는 거예요. 물만. 근데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집에 화초들이 있는데 시시때도 없이 물을 줘보세요. 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멈춰서 그러니까 죽어요. 썩어요. 죽어요, 죽어. 시시때도 없이 그러면 그냥 죽는 내가 할 일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서 또 주셨는데 가서 또 주고 막 넘치날 대로 주고 그러면 입사하고 어떻게 돼요? 다 물로 터져가지고 다 이 죽어버려요. 마케팅은 싱싱하게 푸릇푸릇하게 해주는 데에 만족해야지 넘치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치게 주면. 예. 근데 우리 이제 주변에 있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마케팅을 잘해야 된대. 마케팅 하고 있어? 마케팅하면 성공한대. 그 마케팅 좀 배워봐. 어제도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오후에. 그래서 왜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마케팅을 좀 배우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에 좀 들어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분위기 깨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승낙을 안 해줬는데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파릇파릇하게 푸릇푸릇하게 생생하게 싱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마켓 시장이잖아요. 시장.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ING. 그래서 마케팅인데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마케팅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마케팅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냐. 마케팅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객 중심. 고객 중심. 고객 중심입니다. 고객 중심. 고객 내 중심으로 중심이 해야 아니에요. 한다. 내 회사의 중심, 내 사업의 중심이 아니고 항상 마케팅은 고객 중심이어야 됩니다. 고객. 자, 고객 중심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심. 시장 중심. 시장 중심. 시장 중심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고객과 시장과 고객 중심이어야 된다. 마케팅은 내 기업의 중심, 내가 하는 업무의 중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과 시장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중심. 자, 그러면 고객과 시장의 중심을 하려고 하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 고객의 수요, 시장의 수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숫자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쉽게. 고객의 숫자, 시장의 숫자, 수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변호사님. 예, 자, LA 타운에도 변호사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변호의 업무를 가지고 고객을 수요를 파악하려고 하면 먼저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기에 앞서 무엇을 먼저 파악해야 될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방금 시장의 수요. 자, 숫자, 고객의 무엇을 숫자, 먼저 파악해야 될까요? 고객 숫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변호사님한테 방금 수요를 드렸는데 시장의 수요. 예? 숫자. 시장의 수요.
자, 변호사의 수요. 변호사 수요. 예.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지금 박 대표님이 아틀란타에서 미장원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샵을. 자, 그럼 헤어샵이 내 동네, 내 이 바운다리, 카운티 안에 몇 개가 있는가? 우리 연변에 피아노 학원이 몇 개가 있는가? 이러한 것이 먼저 파악이 돼야 시장의 수요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시장의 수요. 예, 예. 그래야 이제 고객의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의 숫자가 LA 카운티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만 명인데 변호사가 1000명이 있다. 그럼 몇 대 1에 이게 다 비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죠. 예.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서 준비하는 과정을 일컬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케팅.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대부분 아이 당신 말이야 그런 일을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일 되게 잘할 것 같아. 물건을 파는데 아주 말 잘하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좋으니까 사람들 아주 잘해주니까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사람들의 포용성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대부분. 대부분. 근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고비를 넘고 가다가 또 고비를 만나고 가다가 또 고비를 만난다는 거죠. 왜? 고객과 시장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케팅의 기본은 고객과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안. 우리는 그것을 읽어서 대안이라고 합니다. 대안. 대책이 나오는 거죠. 내가 LA 카운티에서 보니까 내가 한 명당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 1000명이구나. 1000명. 그러면 내가 1000명은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타겟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100명이 딱 선정이 되는 거죠. 이 100명을 위해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안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대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바로 대안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한국말로 기획한다 이럽니다. 중국말도 맞죠? 중국에도 김 교수님? 네. 네, 기획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시장과 고객의 수요, 내 캐파를 알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획을 하게 되면 고객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래서 여기 어쨌든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의 최종의 목적은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거. 이 사업을 잘 운영해서 얼마를 벌고 수익을 올리고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것인가,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것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일이 생겨요. 고객을 만족시켜 주면 고객은 주머니를 열어요. 주머니. 자,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죠? 고객 주머니에? 돈. 무엇이 들어있죠? 돈. 돈이 들어있죠. 그렇죠. 고객이 주머니를 열고 회사를 향해서 고객이 회사를 향해서 마케팅을 해줍니다. 고객이 회사를 향해서 마케팅을 해줘요. 자,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어요? 회사가 고객을 위해서 마케팅을 다 잘해놓으니까 이제는 고객이 자기 돈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마케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고객이 우리 정 변호사님이 예를 들어서 LA 카운티에서
제가 지금 LA 카원이에 있어요. 저한테 법물 자원을 너무 잘해줘서 변호를 잘해줘서 제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여러 사람들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 절차 프로세스 하나 빈틈없이 딱 하면서 해주는 것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아, 왜 그러고 있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했는데? 아, 나는 벌써 해결했지.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다 해결했었어? 어이, 그럼. 그게 누군데? 정 변호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일컬어서 뭐냐면 고객이 기업을 마케팅 해준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시죠? 처음에는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마케팅을 해놓으면 이제는 그 맛을 본 고객이 기업을 위해서 마케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애터미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좀 도와줬어요. 예. 그랬더니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택배회사에서 뭐 시카미라는 거 있어요? 뭐 애터미에 시카미라는 제품이 있나 봐요. 예. 예. 그걸 보냈다 그러고 그것도 좀 전에 이제 강의들을 들으기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택배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그 1층에다가 무슨 감자라면? 예, 감자라면 갖다 놨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예, 애터미에서 보내줬더라고요. 예. 바로 뭐예요? 제가 애터미를 위해서 마케팅을 해주니까 이제는 애터미에서 저한테 마케팅을 해주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일 쉬운 게 사업입니다. 전혀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시잖아요. 우리 김 교수님만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네. 사업이 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사업이에요. 근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네? 왜 어려워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 대표님, 사업이 왜 어려우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자, 어떤 개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얘기를 쭉 해보세요. 자, 하나씩 해결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애터미 하는 과정에서는 고객 그 후속 관리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사람 관리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관리에서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를 제가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런 관계에서 제가 아직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아쉬운 소리 한다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내비게이션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이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네트 사업자들의 자긍심에 대해서 제가 책 서두에 얘기를 해놨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고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네트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긍심이 없으면 우리 금 대표님처럼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면하기 힘들어요. 왜? 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네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얘기했지만 처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까지는 뭐 신이 나가지고 잘합니다. 막 신나요. 예. 근데 여섯 달이 고비입니다. 6달, 7달, 8달, 9달, 10달, 한 10달 이렇게 가면은 어메 왜 사람이 안 붙고 사람이 이러고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한 2년 정도 합니다. 2년 정도.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다 포기하고 물건만 사 먹고 마는 거죠. 자, 왜 우리 이제 금 대표님처럼 본인에 대한 일단 자긍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에 대한. 그리고 제품을 판다라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사고방식. 자, 네트 사업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네트 사업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절대 이거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우리 다 어쨌든 네트 사업에 계시니까 네트 사업은 물건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금 대표님, 네, 네트 사업은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자, 네트 사업은 물건을 제품군이라고 그럽니다. 제품군, 그렇죠? 제품을 사게 하는 거예요. 사게 하는 거. 사게 하는 거. 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 대표님 오래 못 합니다. 예, 예. 제품을 팔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사게 하는 거예요. 사게 하는 거. 나중에 이 과정 뒤에 보면 어떻게 사게 하는지 제품을 사게 하는 과정 나오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대표님, 네, 예, 또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애터미가 정말 비전이 있고 이래서 회원가입은 이렇게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본인 그 소비에서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이게 좀 저렴하다, 이렇게 싸고 좋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중국 그 회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가격이 비싸서 그러니까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이제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제품을 권할 때, 자, 제품을 권할 때, 우리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졌어. 우리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졌어. 우리 제품은 세상에 최고야. 막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애터미 제품은 진짜 신실하게 만들고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 대표님이 바로 이제 그런 걸 겪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내용도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제품의 속성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제품의 속성, 제품의 속성. 자, 혹시 우리 좀 이제 여자 대표님들 많이 계신데 혹시 살 빼본 경험 있으신가요? 살 네. 빼본 경험. 네. 늘 자, 하는 거죠. 살 빼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군요. 네. 뭐요? 여자분들 치고 뭐 다 그런 경험이 자, 살 빼는 경험할 때, 자, 주로 살 빼는 약을 혹시 사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사본 적 있어요. 자, 예, 사보셨다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고 살 빼는 약을 삽니까? 그냥 처방해주는 그분의 믿고 믿고 샀습니다. 자, 이 살 빼는 약 회사들이 광고를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이것을 먹으면, 한 달에 살이 5kg, 뭐 3kg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물론 뭐 대박은 나겠지만, 그렇게 광고하는 것보다 이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허리가 한 달 먹으면 24인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 포커스는 뭐예요?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하는 거하고 이 약을 먹으면 허리살이 빠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속성의 차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품을 권할 때 우리 제품은 좋은 제품이야. 우리 제품에 들어가 있는 레시피, 뭐 최고, 이런 것을 강조를 한다는 거죠. 최고의 의사에서 만들었어.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원하는 부위가 살이 빠집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성을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말이 제품을 설명할 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품은 뭐 어떤 것으로 만들고 어느 공장에서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인벌브해서 우리 이름으로 팔고 막 이런 선전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바쁜데 그 제품의 생산 과정을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당신의 어디 한 부분에 살을 빼주는데 속성에 맞춰서 얘기하면 간단하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요. 몇 분이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응? 왜? 속성을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매도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엄 대표님. 저는 이제 같이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딜레이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요. 그렇죠. 이 네트 사업은 사람 관리하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네. 자, 내가 오늘 네트를 시작했어요. 소개를 받고.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금 대표님이 이제 저를 이제 엄 대표님이 저를 이제 엄 대표님 밑에 놓은 거예요. 한 날개를 제가 저한테 줬는데 저한테 막 회사를 설명하고 제품을 막 소개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에 와서 이거 하는 이유는 이거야 라는 것만 나한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밑에 사람한테. 그리고 당신도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만 해. 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강요하냐면 그 사람한테 암묵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 왜? 그래야 뭐가 올라가니까? PB. 네. 이 네트 사업은 사람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자기가 내 양 날개에 두 사람만 탁 됐으면 나는 먹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응? 지금 그 윤영석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윤영석 회장님이? 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품을 위주로 사람을 뽑으면 왜 오늘 도대체 일을 안 하는 거야? 왜 오늘 안 나오는 거야? 왜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저 PB가 안 올라오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품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 관리, 이 네트는 사람에 의해서 성공하고 사람에 의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자, 우리 김 교수님. 네. 네. 또 피아노 학원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학원이 잘 되어 있어서 겁이는 없어요.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자체가 이 폼이 딱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 교수님은. 네. 네. 그러니까 겁이 교수님, 없이 문제 없이 네. 확장성을 네.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구성이 그대로,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대로 자, 우리 정 변호사님. 여기 우리 김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못 하신 것 같은데. 누가? 김 교수님. 김 교수님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 그 얘기가 참 맞다. 아니 우리 회장님 가르치신 형사님 얘기가 참 맞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대로 지금 저는 배우지는 않았는데 감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우리 이제 정 변호사님. 현재 상황. 예, 저도 이제 변호사 일을 시작하면서 좀 마케팅을 나름 플랜을 짜서 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좀 안 나타나서 조금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또 기대만큼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조금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맞게 기업의 발전은 내 사업의 발전은 물론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근데 마케팅은 하나의 아까 얘기했죠. 그냥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거. 근데 이 화초에 물만 준다고 그래서 화초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화초는 공기도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바람도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마케팅만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자,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죠. 콘텐츠. 자, 우리 정 변호사님은 어떤 상품이 없습니다. 그렇죠? 콘텐츠 사업이에요. 콘텐츠. 이 콘텐츠를 혁신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변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 변호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호의 콘텐츠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이야, 뭘 하나를 주면 내가 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내.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콘텐츠가.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변호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막 속에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가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얘기합니다. 왜? 자기 쪽에서 좋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바로 캐치를 해서 이 양반이 이건 살을 붙이네. 이 양반이 이 얘기를 못하고 있네. 이러한 콘텐츠를 읽을 수 아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변호를 받으러 온 사람도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변호사님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케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끊임없이 상품을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디에 LA 어디에 정 변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하고는 상담을 30분만 해도 변호사에서 다 승소를 한대.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변호사들이 뭐 몇 시간씩 붙들고 그 사람이 막 속을 캐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이 콘텐츠 가공 능력이 있어야 된다. 콘텐츠 가공 능력. 그래서 이 우리 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질문. 자, 어떤 변호를 받으려고 온 사람이 말을 막 품어내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봤나요? 그때 거기 갔었나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저 사람이 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고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했는데 저 사람이 와서 승소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면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 변호사님 같은 거는 이 질문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가르쳐 드릴 겁니다. 나중 시간에. 자, 그래서 이 끊임없는 이 마케팅에서 상품 개발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고객은 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고객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은 절대 승승장구할 수 없어요.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불과 30년 전, 40년 전에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객이 아닙니다. 이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 진시 왕제 이런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상권의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이 상권, 이 비즈니스가 최초로 비즈니스답게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사마천 있을 때부터 그때 사마천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비즈니스는 생명이다.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고객을 왕처럼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그 뒤로 변하고 지금 변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 서비스가 들어온 겁니다. 고객 서비스가. 그래서 고객은 왕이 아니고 고객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어 있고, 왜 고객은 왕이다라고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고객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고객을 왕처럼 받들어 주니까 고객이 무리하게 요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객은 왕이 아닌 거예요. 예? 고객은. 그러면 고객은 뭐냐? 고객은 간단합니다. 가치만을 원해요. 고객은 가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 변호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캐치를 해서 법원에서 승리를 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추구했던 가치를 얻은 거죠. 무슨 가치? 변호사로부터 가치를 얻은 거죠. 고객은 가치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객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고객,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고객과 기업은 고객을 마케팅해주고, 고객은 기업을 마케팅해주고, 우리는 이런 말을 서로 윈윈한다고 그러죠. 윈윈한다고. 윈윈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윈윈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짜 고객의 가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을 고객은 귀하게 여기면서 아까 얘기했던 돈지갑을 열어주는 겁니다. 돈지갑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김 교수님이 아까 사업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학생들이 와서 피아노를 칠 때 어린 아이들이지만 다 볼 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무실 구석구석이 뭐 지저분하고 막 그렇게 돼 있어 보세요. 그 자리에서는 아이들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집에 가가지고 엄마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저 구석에 바퀴벌레가 죽어 있었어. 근데 우리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못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보니까 애가 보고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는 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네? 그럼 거기가 뭐가 무너진 거예요? 고객 관계가 이제 무너진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이 그러는 거죠. 원장님, 아니 어떻게 그 피아노 옆에 바퀴벌레가 죽을 수 있어요? 예? 이제 이러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뭐 어떻게 되냐면 고객을 왕 취급하는 거죠. 고객을 왕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객은 결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의 현장,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모든 곳에 프로세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피아노는 누가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애들이 피아노를 다 치고 마치고 다 일과가 마치면 선생님은 피아노 애들이 앉아있던 의자부터 피아노 쳤던 거기부터 구석구석 피아노 위에 먼지부터 다 닦고 선생님이 퇴근하는 거죠. 이게 프로세스예요. 이게 사업의 프로세스. 그게 안 되니까 고객을 왕처럼 받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객을 왕처럼 받든다고 하는 순간 무슨 돈이 들어가냐면 서비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하고 나하고는 상생관계입니다. 상생. 아시죠? 상생관계.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을 만들어주는 것을 읽어서 뭐라고 그러냐? 마케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케팅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마케팅은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의 이익, 고객의 이익. 그래서 이 마케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케팅이. 자, 그러면, 이 마케팅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없다. 이게 중국 속담이에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네. 왜? 진시 황제 때 진시 황제는 영원한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불루초를 죽지 않고 살으려고 해서 불루초를 켜고라고 그랬던 건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 아래 천자는 한 명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을 다른 말로 마케팅에서 얘기하면 양육강식 아시죠? 양육강식. 적자 생존.
네. 우승 열패 이런 말 다 중국말입니다. 네. 중국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객하고 나하고 내 사업하고 고객하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아한, 아시죠? 우아한, 뭐라고 보이게 우아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로 하면 품위 있는 경쟁. 고객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품위 있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품위 있는 경쟁. 그래서 고객하고 나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주고 고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국에 멍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멍류. 아주 유제품 큰 회사예요. 근데 일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이라는 회사도. 그래서 이제 이 일이라는 회사에 멍류가 늦게 들어옵니다. 멍류가 후발자죠. 후발주자인데. 근데 이 멍류의 사장이 누건성이라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광고를 해요. 국민 여러분, 우유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꼭 멍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우유만 마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리는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우리 우유를 마셔야 여러분 건강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멍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우유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꼭 우리 우유, 멍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우유를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위는 폭삭 주저앉았고 누가 컸다고요? 멍류가 컸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보냐? 서로 멍류와 1위가 경쟁을 한 거죠. 우아한 경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냐면 멍류가 이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객을 대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 변호사님이 자, 타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뭐 저 외에도 변호사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이 수많은 변호사 중에 나는 최고의 학교를 졸업했고 나는 최고의 재판 경력이 있고 최초에 승리한 저기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너만 이런다는 거죠. 이게 우아한 경쟁을 통해서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우아한 경쟁, 경쟁자가 어디나 다 있어요. 자, 피아노 학원 또 거기 많이 있잖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자, 네. 우리 지금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우리 김 대표님이나 지금 범 대표님이나 우리 한 대표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있어요. 우아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아한 경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품 위주로 사람들을 찾고 제품 위주로 사람들을 키우지 말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네,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일당백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100명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 마케팅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장점. 그래서 마케팅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마케팅은. 예, 그리고 이 마케팅은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이제 미국에 2분 계시고 우리 김 교수님은 중국에 계시고 나머지는 한국에 계신데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난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난제, 어려운 점이 있는 거 뭐냐면 이 마케팅은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면 이 마케팅은 절대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각 나라에 들어가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도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고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고 한국 기업도 중국에서 미국 가서 다 사업하고 있어요. 왜냐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면 그 나라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케팅의 적중률, 혹시 활 쏘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활 이렇게. 활 쏘면 어떻게든지 중앙을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중앙을 맞추려고. 자, 이 활을 쏘면 중앙에 맞추려고 중앙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적중률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10점. 그리고 금메달에 10점을 계속 쓰면 금메달을 만든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0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이 마케팅을 잘 하면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적중률이.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중률을 높이는 것이다. 적중률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마케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뭐 대기업만 마케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화살을 누구를 위해서 쏴야 되는지 이게 나오겠죠. 누구를 위해서 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화살을 누구를 위해서 쏴야 돼요? 우리 엄 대표님 화살을 고객? 화살을 누구를 위해서 쏴야 될까요? 고객인가? 그렇죠. 고객을 위해서 화살을 쏴야 되는 거예요. 정 대표님, 예. 고객을 위해서 화살을 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을 위해서. 그래서 이 고객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향수를 느낀다. 특별히 가을 되면 뭐 향수를 느끼시나요? 향수를 느끼면 들로 산으로 나가게 되는 것처럼 향수를 느끼듯이 고객에게 화살을 쏴줘서 그 고객이 나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은덕을 입었네. 그분이 내 사업을 해결해 줬네.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네. 나하고 사건이 끝나서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계속 화살을 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랬어? 그랬어? 실패했어? 그러면 정 변호사 찾아가 봐. 이런 향수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쏘야 되는 거예요. 화살. 자, 여기서 화살이라고 향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관계. 예, 지속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주어지고 마무리면 딱 끝나버립니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지속적인 관계. 향수를 자극한다 이 말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 특별히 돈 들여서 홍보할 필요 없어요. 특별히 돈 들여서 광고할 필요 없어요. 왜? 그분들이 다 광고쟁이야. 나를 위한 광고쟁이. 나를 위한 홍보맨이야. 왜? 지속적으로 관계를 활을 쏴주니까 잊어버릴만 한 거예요. 그 양반이 지금. 그런데 갑자기 오늘 화살이 왔어. 아이고 참 거기 참 좋은 학원이지. 누구가 피아노 학원 찾고 있네. 아이고 내가 거기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인 관계를 자꾸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는 충격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충격요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해야 돼. 계속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자, 그렇게 하면 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1년이 됐어도 2년이 됐어도 3년이 됐어도 10년이 됐어도 아이고 힘들어 하는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프로세스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져 있기 사업하는 사람 부분 전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우리 김 교수님한테 처음 이 얘기 들은 거예요. 지금 사업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별로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힘들고 죽겠고 문 닫아야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김 교수님은 어떤 사업의 패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고객과 함께. 이게 고객은 항상 돈 준비를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 마케팅을 만드는 거예요. 마케팅을. 그리고 마케팅은 어렵고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하고 관계돼 있는 사람을 활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마케팅이에요. 이걸.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해야 되고요.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을 잘 활용을 하면은 내 사업의 프로세스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마케팅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객. 자, 고객. 고객은 진짜로 뭐랄까 생뚱맞아요. 생뚱맞아. 우리 김 교수님 생뚱맞다는 말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잘 듣습니다. 예. 자, 우리 금 대표님 생뚱맞은 고객 있으세요? 생뚱맞은 고객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어떤 면에서요? 제가 의도한 것보다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요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하고 씨름하기보다는 그냥 또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참 그런 고객이 있으면 참 피곤하고 지치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책 가지고 계시죠? 네. 다 읽으셨어요? 나는 읽질 않았는데 제가 회장님 말씀 듣고 진짜 연필로 그어가면서 집중해 보려고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 볼펜을 들고 네. 펜을 들고 책을 펴고 옆에 뭐 노트 보시고 어쨌든 제가 이걸 이제 교재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쳐가면서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그 밑에 사람들이 생뚱맞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로 읽어야 할 때가 주로 읽어야 할 곳이 19번부터 네. 19번부터 쭉 한번 더 중점적으로 읽어보세요. 19번부터 네, 감사합니다. 중점적으로 좀 읽으시고 읽으면서 왜 이렇게 써놨지? 왜 이렇게 써놨지라는 늘 퀘션을 가지고 읽어서 답을 거기다 적으셔야 돼요. 네네. 왜 제가 뭐 이 책을 뭐 몇백 페이지를 써서 만든 책이 아니고 네. 그냥 강사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페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공부가.
그래서 합니다. 그 생뚱맞은 고객들을 생뚱맞은 고객들 CCTV 아시죠? CCTV 네네. TV 얘기했잖아요. 이 고객들은 CCTV예요. 나를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 생뚱맞은 고객들 지난번에 그 협상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뚱맞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아서 그대로 돌려주라고. 질문을 받아서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이제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잘 지냈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장님 잘 지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김 대표님한테 김 대표님 잘 지냈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하냐면 내가 그 말을 받아서 다시 리사이클한테 해줄 때 시간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시간이. 예, 대화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회장님 평안하셨죠? 그럼 그럼 평안하고 말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잖아. 엉뚱한 얘기. 예, 그러면 나보러 평안했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말을 나한테 또 한다는 거죠. 평안하냐고 물어봤고 그럼 또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그럼 어디 뭐 아프신 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픈 데 없지? 대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앉아서 처음 만난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 만나서 한 1, 2분 얘기하면 그때부터 서로 얼굴 보고 있어. 서로 얼굴 보고 있는 거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이 안 나고 뭘 해야 될지 이슈가 없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뚱맞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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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를 한번 좀 읽어보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엄 대표님? 네. 네, 사람 네. 관리할 때. 사람 관리할 때요. 예,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이 밑에 이제 같이 사업하는 분들이 그 라인 쪽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입됐잖아요. 근데 연세 있는 분들이 참 서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은 자기 이렇게 주장이 있고 할 때 같이 이렇게 소통하기가 좀 쉽지는 참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 그러니까 네트 사업은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네트 창업이라고 얘기했죠. 네, 제가 왜 얘기했습니다. 우리 네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 네트 사업을 성공하시려면 20대, 30대, 40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20대, 30대, 40대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대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의 핵심은 20대고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20대고 제일 건강 챙기고 못 부리고 하는 게 20대. 네. 근데 많은 사람들 네트파 하는 사람들이 타켓을 누구로 정해놨냐면 50대, 60대, 70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분들은 다 그 저기가 있어 라인들이.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서 내 사람 만들기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60대, 70대는 이미 어떤 그 경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가서 뭘 한번 해봐. 이렇게 체면 구기는 일을 하려고를 안 해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네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타겟을 선정할 때 20대, 30대, 40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애터미 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보면 50대, 60대, 70대를 타겟으로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네트도 창업이에요, 창업.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다 네트 창업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본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고. 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함 대표님. 네. 네. 또 어려운 점.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할 만한 사람들을 저도 아직 못 찾아가지고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찾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 이제 많은 네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우리 한 대표님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제품 교육을 통해서 제품의 효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죠.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론 플러스도 그래요. 응? 그러면 가끔 제가 들어요. 어디서 뭐 건강 강의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론 플러스에 우리 상위권자들한테 아니, 응? 권사님, 집사님, 또 건강 강좌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안 오니까 건강 강좌라도 해서 뭐 사람 모아가지고 뭘 해야죠. 이론 플러스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라파라는 거 있어요. 라파. 온열 치료기. 예. 예. 그게 뭐 100 얼마인데, 예. 그걸 싫어하고 모두 낫고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와서 좋아가지고 자기 몸이 있으면 그 제품을 하나 사갈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사업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자를 모집할 때 제품을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업할 사람을 찾아서 사업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사업 방법을. 그 방법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이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통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중앙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네트워크 사업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한 대표님한테 놀란 게 뭐냐면 어제 전화 와가지고 뭐 책 있냐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셨는데 독서 클럽 좋잖아요. 독서 클럽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공통분모가 맞아져요. 그러면서 사업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품을 들고 와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제품이 너무도 많고 좋은 제품 너무도 많고 제품을 통해서 사업자를 키우지 말고 그러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변호사님. 예. 네. 네. 뭐 어려운 점이요? 네. 뭐 저기 기대만큼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막 빨리빨리 오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조금 조바심이 난다는 거, 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고 그래서 마케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물을 준다고 그래서 물 주는 효과가 바로 생생해지고 싱싱해지는 거 아닌 것처럼 지속적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 정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는 나는 이런 면에서 자신 있다. 나는 교통사고 부분에서는 진짜 LA 카운티에서는 최고다. 나는 보험 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 때 이런 부분은 나는 진짜 남을 추월하는 변호사다. 이런 어떤 혁신 역량, 마케팅의 이 혁신 역량이 필요해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그것은 뭐 한마디로 하냐면 모든 것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화, 특화, 뭐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뭐 핵심 전략이라는 용어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 한 문구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던져야지 뭐 모든 내가 변호사니까 모든 것 알파에서부터 Z까지 다 해결해 줄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알파에서부터 Z까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변호사님이 그동안 해줬던 일 중에서 승소했던 것들이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인가를 뽑아서 그것을 포커스로 삼아서 이 일의 전문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그러면 날 찾아오시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날 찾아오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단시간 안에 아니면 당신의 뭘 해주겠다, 만족시켜주겠다. 이런 어떤 핵심 전략,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다 하겠다. 모든 문제, LA 카운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수많은 법률적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도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한번 정 변호사님이 리스트를 두개 다 먹어, 두 개 다 드시죠. 뽑아놓고, 아, 이것은 100% 성공했네. 아, 이것은 80% 했네. 이건 70% 했네. 아, 이건 안 됐네.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트 중에 역량 있는 부분이 딱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진짜 우리 이 법 부분에 차 닥터보다도 내가 우수하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아, 그 부분만큼은 거기를 쳐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유별나게 그 은행 대출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별나게 은행 대출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만 찾아가는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적시적소에 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주사.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회사 아시잖아요. 록펠러가 성공한 이유는 저가 마케팅이었어요. 저가 마케팅. 저가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록펠러가 운송을 하면서 이제 남부 개발회사도 만들고 그래서 뭐 철도 이제 운송도 하면서 다른 회사보다 저가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저가로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이제 유익이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서 이 저가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록펠러가 확장해 간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록펠러가 유명한 기업이 된 거잖아요. 오일. 그럼 이제 오일만 가지고 성공한 건 아닙니다. 이제 오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운송을 해야 되니까 운송에도 손을 댔고 그래서 미국의 전국에 이 철도망을 개설을 하고 그래서 록펠러가 이제 저가 마케팅을 하면서 탁월한 그 수완을 발휘했는데요. 이 록펠러는 1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1불 센트 몇 센트까지도 전부 다 계산하는 이는 아주 뭐랄까 비용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 줄이려고 하는 연구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수완가였죠. 저가 마케팅. 그래서 이제 록펠러가 성공한 것이 바로 저가 마케팅이었는데요. 이 저가 마케팅도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 록펠러는 이 저가 마케팅을 통해서 오늘의 록펠러 기업 그룹을 이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현재 하고 있는 우리의 사업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마케팅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케팅은. 그래서 마케팅을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결론을 좀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요. 마케팅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케팅은 누구하고 해야 된다고요? 고객하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고객을 위해서 마케팅을 해주고
나는 고객을 위해서 마케팅 해주는 게 뭐냐면 고객이 주머니를 열게끔 마케팅을 해주고 고객은 기업을 위해서 돈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고객이 나한테 돈을 주는.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중간의 핵심 것은 뭐냐? 나는 고객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고객은 그 가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어디로부터? 기업으로부터, 회사로부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아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한 경쟁을 통해서 마케팅을 높여나가야 된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아까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그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꾸 물건을 파는데 집중하지 마라. 왜 자꾸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죠? 사람이 안 늘어나고. 이게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 훈련을 계속해라. 사람 훈련. 그리고 많은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마라. 많은 사람. 그래서 사람을 잡을 때 딱 보고 저 사람이 이 일의 적격자가 아니다. 봤을 때 적격자가 아니다는 사람한테 아닌 사람을 자꾸 적격자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니까 두 개를 하네. 딱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이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아까 얘기했죠. 당위성을 빨리 가르쳐줘야 된다. 허파에 바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것을 하면 말이야 우리 애터미에서 말이야 1년에 막 50억 버는 사람도 있어.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 우리 애터미에서 뭐 지금 전체 회원이 뭐 1450명인데 1450만 명인데 그 중에 말이야 뭐 상위권자들은 뭐 1년에 뭐 100억도 벌고 뭐 50억도 벌고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나는 여기서 이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해. 바로 이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 제품 막 아까 얘기했지 뭐 감자라면은 말이야 다른 데 라면하고 틀려. 여기는 뭐 오리지널 뭐 한국 감자만 쓰고 말이야. 우리 뭐 박한결 회장님이 그 감자 공장 어려웠는데 말이야 거기다가 뭐 돈도 지원해 줘가지고 말이야 이 감자 최신 공장에서 감자를 찍어내고 말이야 감자 라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야. 이게 뭐가 필요해요. 이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내 밑에 와서 사업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당신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책 서두에 써놨잖아요. 책 서두에 딱 3가지로. 거기 써놨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면 다 멍청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거기다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에 불빛을 밝히는 역할. 그거 좀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써놨으니까. 자,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에 불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며 사람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들의 경제적 이유를 주모로 행복을 나누는 사업.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애터미안이라고 한다. 애터미안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한결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애터미안이라고 부르라고. 애터미안이라고 부르라고. 거기 그 책 27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아름답게. 애터미가 그거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죠. 애터미안이. 그러니까 그것을 내 밑에서 일하고 내 밑에 세우자 하는 사람들 이 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거야.
근데 가서 물건을 팔으라 그러고 뭐 PB가 어떻게 해야 뭐 몇 단계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이죠. 네. 그다음에 또요. 네, 감사합니다. 독서클럽 날짜 잡아서 철저하게 하세요, 한 대표님.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분도 질문하세요. 저는 저기 질문보다는 오늘 회장님께 우리 애터미의 개개인의 그거를 여쭤보시고 거기에 맞는 해지를 가르쳐 주신 거에 저는 너무 오늘 감동을 받고 제가 정말 제가 방향 지시를 잘못 잡았구나 하는 그 부분을 너무 오늘 심장이 떨릴 정도로 저는 여기 필기 노트하게 바꿨어요. 그만큼 너무 좋은 시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강의가 넘어갈수록 이 강의가 저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강의예요. 그래서 정말 1시간 단 10분 단 5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런 강의거든요. 그리고 회장님이 저희들을 아주 이렇게 흡입력 있게 끌어당겨 주시는 강의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파트너들을 여기 어떤 식으로 함께 이거를 해서 공유해 가지고 이거를 같이 나누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들어오라고 부분들이 그러세요.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네. 그다음에 우리 엄 대표님 뭐 질문이나 뭐. 저는 아직 질문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실제는 애터미에서 좀 오래 했지만 애터미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진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를 찾아내는 데는 제품을 먼저 하고 진짜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네, 했고 근데 한계에 다다르더라 그거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힘든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정말 프로가 되려면 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껴요. 네, 어,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아마 대표님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제시하는 것도 있으신지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하면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막 시켜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좀 스톱되면서 어떤 데는 이게 좀 정지 상태에 왔다 그러나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은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마케팅이면 딱 마케팅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오늘은 진짜 마케팅에 대해서 고객과의 관계라는 그게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앞으로 네. 이제 그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을 제가 다 잊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다 그 강의를 통해서 치료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르익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녹음 촬영 녹화해놨으니까 또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좀 보시고요. 다음 주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음.